제1장 절망의 시작. 함경북도 아우지의 차가운 겨울 아침, 박미선은 얼어붙은 강변에서 달맞이꽃 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 끼 밥을 걱정 없이 먹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의 삶은 1997년 고난의 행군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 6개월 후 시아버지가, 또 6개월 후에는 남편까지 차례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9살 큰딸 수진이와 10살 작은 딸 영희가 앙상한 손으로 미선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소금물과 된장물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이불까지 모든 가재도구를 팔아치운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키우던 토끼의 똥에서 나온 시래기까지 건져내어 삶아 먹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미선은 강변에서 달맞이꽃 뿌리를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큰한 맛이 났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어서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24세대가 살던 아파트에서 매일 한 집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젊고 건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어. 미선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던 중국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 가면 죽지는 않아. 여기보다 100배는 낫다고. 전혀 모르는 땅이었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장 두만강을 건너며 1998년 음력 설날 새벽, 미선은 두 딸과 함께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강폭에 미선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수진아, 영희야, 엄마를 꽉 잡고 절대 놓지 마라. 미선은 아이들의 몸에 줄을 묶고 자신과 연결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탕탕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단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쯤 갔을 때 얼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샌 부분이었습니다. 어머, 위험해.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탈북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얇은 부분을 찾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어도 모르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하루를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희망의 끈은 있었습니다. 제3장 중국에서의 은신생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미선과 두 딸은 중국의 산골 마을을 헤맸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미선은 아이들을 시켜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구걸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면 좀 더 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집들이 많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조선족들이 있어서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모녀는 조선족 남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거지? 남자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미선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에 신고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 수감된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가면 집도 주고 다 살게 해준다더라. 우리 조선족도 못 가서 애타는데. 이 말이 미선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봤자 다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석방 후 다시 탈북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석방된 미선은 두 딸과 함께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가는 게 답이야. 거기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어. 위험한 길이었지만 더 이상 중국에서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또 잡혀서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브로커와의 만남. 상해에서 일하던 미선은 우연히 조선족 여인을 만났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이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한국 가야지. 그 여인은 미선에게 한국행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돈은 한국 가서 갚으면 돼. 일단 가는 게 중요해. 브로커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살 수 있을까? 미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았지만 한국에 가서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미선은 두 딸의 손을 꽉 잡고 브로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기억, 중국에서 숨어 살았던 두려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희망의 땅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브로커는 절대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도 절대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여행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오장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미선 모녀는 한국 영사관에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영사관 앞에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몽골 경찰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영사관 경내에 들어선 후였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사관에서의 신원 확인 과정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을 증명하고 탈북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굶주림으로 가족을 잃었던 이야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던 이야기, 중국에서의 힘든 생활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도 준비되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선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가까운 고생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탈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꿈 같았습니다. 두 딸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수진이의 질문에 미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정말 잘 살 거야. 기나긴 여행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6장 꿈의 땅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미선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깨끗함, 그리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한국이구나.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두 딸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무엇보다 하루 3끼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미선은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반찬도 가지가지였고 간식까지 매일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옷과 생필품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왜 다 공짜로 주지?
나중에 받아내는 건 아닐까? 미선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한국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며 미선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전자제품 사용법, 교통수단 이용법, 은행 업무 처리법 등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견학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다 있다니. 풍요로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7장 정착의 시행착오. 1998년 12월 29일 미선 모녀는 드디어 자신들의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온돌이 깔린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첫날 밤 미선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서였습니다. 그동안 남의 집 문 앞에서 비닐을 깔고 잤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착금 300만 원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자제품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구경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장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보는 냉장고에 감탄했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산 냉장고를 쓰고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았습니다. 첫 설날을 한국에서 맞으며 미선은 딸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신라면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과 함께 먹는 첫 한국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필품을 가져다주고 아이들 학용품도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미선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8장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미선은 홈플러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미선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요.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자신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유가 가장 좋아요. 미선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미선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두 딸도 훌륭하게 성장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미선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말입니다.